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그리고 인천의 검단구, 계양구, 부평구, 청라가 포함되어 있는 서해구에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가격 상승을 바라겠죠. 그러면 이러한 곳이 과연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기준을 어디에다 보겠습니까? 인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인천은 서울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인천 자체, 그 다음에 시흥 안산에 출퇴근을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두 개의 위주로다가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경기도 김포, 부천, 그리고 인천의 검단, 계양, 부평, 청라는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서울의 출퇴근이죠. 그러면 서울의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산다면 서울의 어느 곳에 살 것이냐, 그리고 서울에서 밀려난다면 바로 김포, 부천, 검단, 계양, 부평, 청라로 오겠죠.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은 직장도 있고 한 바로 강서구일 겁니다. 그리고 양천구도 있을 거고 구로구도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김포, 부천, 검단, 계양, 부평, 청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 김포, 부천, 인천의 검단, 계양, 부평, 청라 등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강서구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은 이 지역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강서구가 가격이 빠지는데 김포, 부천, 검단, 계양, 부평, 청라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강서구를 거쳐서 대부분 통과를 해서 서울로 다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서구의 부동산 가격이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인천의 검단, 계양, 부평, 청라의 가격들도 어떻게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이것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만부동산은 강서구의 현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년도에 강서구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강서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어떠한 것을 봐야 되는지를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서구 현황에서 아파트 거래량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다면 거래량을 보면서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가요? 낭만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아파트 거래량을 본다면 지금 현재 강서구 모습은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 거래량과의 많은 변화가 보일 겁니다. 대부분의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보면 2017, 18년도에 살짝 올라가다가 19년도에 거래량이 약간 주춤을 하죠. 그러다가 20년도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상승을 했다가 21년도에 그 거래량이 다시 내려오면서 22년도에 급감을 하죠.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상승과 24년도, 25년도 이 거래량들이 이러한 수순을 겪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강서구는 어떤가요? 17, 18년도에 가장 이 파란색이 강서구의 아파트 거래량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5,900건이고요. 20년도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60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4형을 보면 2,000건이고 20년도에도 1,758건으로 이 거래량이 지방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4년, 25년도의 이 모습들도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서울 중에서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있죠. 이 강서구는 중에서도 약간 위에 있는 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 상부랑 마용성 등 다음에 급지로다가 있는 곳이 강서구로 본다면 이 강서구의 이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량과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말년 때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조정지역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서부터 묶였죠. 그리고 박근혜의 마지막 규제 지역은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울의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수요 억제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이 수도권이나 지방의 아파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년도에서부터 23년도, 24년도의 특례 보금자리로나 신생아 특례에 의해서 가격이 9억 이하의 가격이나 또는 7억, 6억 이하의 가격들만이 거래량이 일어났기 때문에 강서구의 이 거래량들이 변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방과 수도권의 거래량이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최고가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그러한 곳을 본다면 21년도에 최고가를 치고 나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정고점을 회복을 못했죠. 근데 여기서 본다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7억 5,500만 원의 국민평형인 8사형이 24년도에 17억 5천까지 거의 회복하고 25년도에 회복을 넘어서 실거래가 신고가가 갱신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강서구의 변화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과 수도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면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역보다 상급지에 있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 김포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인천에 검단구, 계양구, 부평구, 청라가 포함되어 있는 서해구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하고 내 집 마련 투자를 하겠다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가 강서구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가는 이렇게 변했고요. 그러면 강서구에도 최상급지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다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빨간 글씨는 최상급지, 녹색은 상급지, 그 다음에 파란색은 중급지, 그 다음에 보라색은 하급지의 가격 변화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21년도에 가장 비싼 시기를 맞이하고 22년도에 가격이 하락했다라고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강서구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요? 최상급지도 21년도보다 22년도에 가격이 올라갔고 상급지도 가격이 올라갔고요. 다만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죠. 그 다음에 중급지도 1,000만원 차이가 나지만 22년도가 최고가, 그 다음에 하급지도 200만원이 올라간 22년도가 최고가죠. 그래서 23년도가 가장 저점으로 갔다가 지금 25년도가 되면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모두 전고점보다도 더 많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25년도에 서울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은 지금 23년, 24년도의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라는 거에 의해서 서울의 수요가 서울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해서 똘똘한 한 채로 움직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상승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6년도의 부동산 시장이 강서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현금으로 인해서 왔던 것과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현금으로 해서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0년도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돈을 풀면서 상승했던 것처럼 25년도, 26년도, 2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현금을 100조 이상 국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5년, 26년, 27년도도 상승할 수 있는, 즉 강석으로 본다면 20, 21, 22년도까지 3년간 상승을 했으니까 25년 중반, 26년 중반이 1년, 27년 중반이 2년, 28년 중반까지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현금 살포한 것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킨다면 28년도까지 강서구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20년도, 21년도에 이 상승한 것을 본다면 강서구의 최상급지든 상급지든 중급지, 하급지 모두가 상승했기 때문에 26년도, 27년도, 28년도까지도 강서구는 이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17년도부터 25년도까지 강서구는 계속적으로 23년도에 하락한 이후에 조정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정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과연 강서구의 상위 1등에서부터 20등 안에 실거래가 신고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은 어디에 주로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2017년도에 계약한 것들이죠. 1등서부터 20등입니다. 보면 전부 다 마곡동에서 일어났죠. 마곡 엠벨리 7단지라든가 힐스테이트 13단지, 6단지,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이러한 마곡동에서 전부 다 1등에서 20등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9억 4천서부터 8억 6천인데 2014년도, 17년도죠. 14년도 하면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1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2017년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4년도는 신축 아파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거래된 것은 모두 20등 안에 들은 것은 마곡동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전부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만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최고 대장 아파트가 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18년도도 보면 마곡동만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액은 12억대로다가 상승했죠. 9억에서 12억, 3억이 올라갔습니다. 18년도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건축 연도도 보면 2014년도에서 17년도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 17년도 것들이 많이 포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7년도에 보면 17년도 게 몇 개 보였지만 18년도에 거래된 것을 보면 거의 17년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9년도도 보면 전부 다 마곡동만 거래가 됐죠. 상위 최고의 대장 아파트들. 그러면서도 2014년도, 17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 위주로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년도에 보니까 염창동이 이편한 세상, 염창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화곡동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20년도로 보면 14년도면은 6년 된 아파트죠. 준신축으로다가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17년도, 19년도에 있는 염창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염창이 19년도. 이제 2년 차가 되는 아파트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강서 힐스테이트가 15년에 입주한 아파트. 5년 된 아파트가 20등의 화곡동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1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마곡동, 염창동, 그리고 나서 20등의 내발산동이 들어왔는데 우장산 힐스테이트고 2005년도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005년도면 16년 된 구축 아파트가 20등 안에 들어오면서 1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죠.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마곡동이 차지했고요. 이편의 세상 염창 아파트가 20등 안에 들어온 거 외에는 마곡동이죠. 자, 그러면 22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22년도는 마곡동과 염창동, 화곡동, 그 다음에 내발산동인데 염창동에서도 보면 염창 1차 하나 꿈의 그린이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가 들어왔죠. 22년도에 2005년도면 17년 된 거죠. 그 다음에 화곡동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2015년산, 그 다음에 내발산동의 우장산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염창동의 이편한 세상 염창, 그 다음에 화곡동, 이렇게 22년도에 1등에서 20등 안에 들어있는 대장 아파트 단지의 변화가 22년도에 생겼습니다. 16억 5천이었죠. 그리고 17억 5천인데 21년도보다 22년도가 가격이 내려갔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전국적으로 내려갔던 시절인 22년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22년도에 마곡동 외에도 강서구의 대장 아파트 단지로다가 들어온 곳이 몇 개가 다른 곳이 포함되어 있고 연도도 입주한 연도도 2005년도 것들이 이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3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특례보금자 이론에 의해서 가격들이 상승하던 다시 회복하던 그 시절로 보면 23년도에 보니까 마곡동의 염창동, 이편의 세상 염창만 2개의 아파트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마곡동이면서 신축 14년도니까 10년, 9년, 만 9년 된 것들이 마곡동, 그 다음에 17년도, 그리고 나서 21년도께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10년 안에 들어있는 준신축이 23년도에 강서구에 대장 아파트로서 아파트 단지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24년도를 보니까 마곡동으로다가 일관이 되면서 2014년도, 17년도, 21년도 걸로다가 다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25년도도 보면 전부 마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부터 25년도까지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 1등에서 20등 안에 들어있던 대장 아파트 단지 어딘가요? 지역으로 보면 마곡동이 가장 강서구에서 최상급지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곡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비록 2014년도 10년차 된 11년차 된 아파트들도 있지만 그 지역의 입지에 따라서 마곡동에서도 대장 아파트 단지들이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 마곡 엠벨리 7단지가 상위에 차지하고 있고 6단지라든가 13단지 이러한 곳들이 대부분 상위의 대장 아파트 단지로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서구를 본다면 결국은 강서구에서 마곡지구, 마곡의 직장과 거기에 위해서 움직이는 바로 이것들인 거죠. 마곡의 일자리와 그 다음에 지금 강서구에 움직이고 있는 철도 노선인 공항철도, 그 다음에 서울 5호선, 9호선 등이 서울 전역과 인천 또는 김포,
이러한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서구의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곡의 일자리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철도 노선에 있는 곳이 강서구의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서구를 본다면 결국은 황금 노선의 요충지가 강서구의 대장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강서구에 투자를 한다면 황금 노선에 따라서 그 요충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투자를 하는 것이 최상급지 또는 상급지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주 근접의 배후지일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강서구로 본다면 가장 고소득을 올리는 것은 마곡지구고요. 그 다음으로 본다면 여의도, 영등포구, 그 다음에 상암, 그리고 서울역과 종로 중구 쪽이고요. 그리고 나선 구로구랑, 그 다음에 강남 쪽으로 가는 것이 그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는 황금 노선에 있는 그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대장 지역이면서 대장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로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낭만부동산이 얘기하는 중소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로 본다면 강서구의 대장 지역과 대장 아파트 단지를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소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중급지 또는 하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곳이다라면 결국은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면서도 황금 노선의 요충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결국은 지금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으로 모아 타운이라든가 또는 가로주택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이러한 것들이 원도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도심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면서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만약에 신축이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곡의 일자리와 공항철도라든가 5호선, 9호선을 이용한 황금 노선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의 배후지로서 그 구역들이 과연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중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향후에 성공만 한다면 대장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는 곳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의 17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이 급지별 상황 등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금에 의해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시중에 풀려서 돈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년도, 19년도 이때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으면서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가지고 있다가 22년도에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됐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는 약간 높은 3%대의 주담대에서 4%대의 주담대니까 좀 높지만 그래도 예전에 22년도에 6%, 5%대, 6%까지 갔던 그 주담대보다는 낮은 거기 때문에 지금 25년, 26년, 27년도까지의 그 금리가 유지가 되거나 또는 낮춰진다면 유동성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재명 정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푼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데에 돈을 유입하기 위한 것 중에서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보다도 더 높은 금리로다가 은행채를 발행하게 되면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내려가지 못하고 소폭 상승이나 또는 많은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위험 요소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1기 시절에 2019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1기 시절에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부진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2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고물가, 고금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예전의 1기 시절과 같은 그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금리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 원금과 이자를 내가 금리가 높아져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 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영끌로 해서 가장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는 힘든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 금리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매도도 하지 못하고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것이 강화가 된다면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그것이 매물로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영향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 다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국채 발행에 의해서 현금이 시중에 풀려 나오면서 그 유동성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것.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4,900까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것이 주식시장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김포, 그 다음에 부천, 인천의 계양, 부평, 검단, 청라를 포함한 서해 등이 결국 강서구의 이러한 모습들처럼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본다면 결국은 강서구는 마곡의 일자리와 교통에 의해서 강서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